오늘과 내일은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창원 성산 지역구와 통영 고성 지역구 유권자께서는 4월 3일 투표가 어려우시다면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셔서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4.3 보궐선거 특집 3탄입니다. 첫 시간에 4.3 선거 개요를 정리를 했고요. 선거무당 조재영 부장이 당선자 득표율도 예상했습니다. 당선자가 아니고 당선자 득표율입니다. 창원 성산은 50.5%, 통영 고성은 62%를 예측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근사치를 맞춘 분께는 조재영 부장을 쫄아서라도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언맨과 함께 후보 기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보통 세 번째 시간에는 후보들이 낸 공약이나 정책 등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할 텐데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세우는 공약이 요즘은 워낙 거창해서 그걸 검증하기도 어렵고, 또 지난 총선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창원 지역만 해도 무슨 시티 만들겠다라는 후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뭘 하겠다라고 예산을 끌어오겠다라는 공약이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역할이 크게 세 가지인데 입법, 정부 견제, 그리고 예산 심의, 이 세 가지거든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고, 정부 견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예산도 심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지역에 몇십억, 몇백억 무슨 사업을 유치하겠다, 뭐 갖고 오겠다 해서 끌어오면은 뭐합니까? 강에다가 24조 퍼붓는 거 역시 그 국회의원이 다 승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도 사실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역할을 고민을 한다라면은 그 공약들이 과연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준비한 것은 부동층을 위한 후보 선택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부동층은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유권자를 뜻하는데요.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딱 꼬집어서 후보 선택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인데요. 후보가 6명입니다. 유권자께서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면, 그리고 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선택은 아주 쉬워집니다.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 그리고 진순정 후보는 자유한국당조차 박 전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권자께서는 진순정 후보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은 기호 5번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빼면 됩니다. 여영국 후보는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단일화를 했거든요. 반면에 정부를 지지하고 뭐 여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진보 정당이 어떤 자기의 그 성향과 맞으시다면은 여영국 후보가 또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죠. 여영국 후보를 빼고 내 성향이 만약에 보수적이라면 선택은 3명 정도가 되겠네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한 후보,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가 선택 대상입니다. 보수성의 강도를 굳이 따진다라면은 진순정, 강기훈, 이재한 후보 순이 되겠네요. 나는 진보적 성향이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둘 다 이 거대 정당이 한 통속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기호 6번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없거나 뭐 진보 정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기호 5번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있고요. 뭐 정치는 됐고 뭔가 좀 낭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공약, 예를 들어서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국민 공유 경제 공약의 매력을 느낀다면은 기호 8번 무소속 김종서 후보를 지지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됐고 정치를 하겠다면 정가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게 뭐 음주가 됐든 민주화 운동이 됐든 나는 정가는 딱 질색이다 라고 한다면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한 후보가 정가가 없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견해도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기호 2번 강기훈 후보와 기호 7번 진순정 후보는 원전 산업을 창원의 살 길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면 이 두 후보는 지지 대상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이 정도면 부동층으로서 내가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은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통영 고성 후보입니다. 이 후보가 3명이라서 조금 편한데요. 일단 지금 정부와 여당의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찍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와 기호 6번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 2명이 있는데요. 이 두 후보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박청정 후보는 아예 거짓 탄핵 원천 무효를 구호로 내세웠고요. 박청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후보를 사회주의 세력 또는 사이비 보수 세력으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모르겠고 후보 공보물로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은 제가 컨셉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호 1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봄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통영 고성 겨울을 끝내겠다는 뜻의 보수성이 강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좀 다시 자신을 봐달라는 뜻도 담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공보물을 쭉 보시면 사칙연산 기호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더해봄, 빼봄, 나눠봄, 꽃해봄 이렇게 이제 봄 라임으로 맞춰서 공약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치인이 센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양문석 후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기호 2번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호를 보시면 통영 고성의 미래를 책임질 큰일꾼 새희망을 내세웠습니다. 큰일꾼 새희망 같은 단어는 선거 구호 중에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리고 공보물을 쭉 보시면은 소탈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 큰일꾼, 힘찬 부활, 다시 뛰는 이런 단어들도 아주 고전적인 레퍼토리죠. 그래서 내가 클래식한 고전이 좀 취향이다 이러면은 정점식 후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기호 6번 박청정 후보는 아예 선거 공보물 처음에 본인 얼굴만한 크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딱 넣었습니다. 이게 아주 명확한 컨셉트죠. 이름 청정을 활용한 라임으로 청정해역 또 깨끗을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12페이지로 만든 공보물 가운데 무려 3페이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25%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그러니까 뭐 이 박청정 후보의 어떤 컨셉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명확합니다. 후보 공약은 각자 공보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통영 고성을 잘 살리겠다라는 공약이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께서는 저희가 뭐 진짜 최소한으로 이제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을 선거 특집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내일 이어지는 사전 투표에 투표도 하시고 사전 투표가 못 믿었거나 나는 딱 당일날 해야겠다 싶으신 분은 4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근무하시는 분도 고용주한테 말씀하시면 투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뭐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네요. 자, 이상으로 4.3 재보궐선거 특집 3부작 마지막 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3부작 정도 돼야 좀 뭐가 있어 보이네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밤빰빰빰 맥도날드